네, 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 되겠네요. 자, 4월 10일이면 벌써 이제 4월도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날은 따뜻해지고, 정말 가족 간에 놀러 가기도 편안한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 그런가요?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면, 형제 자매의 날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날. 물론 참 요즘은,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부터 요즘은 뭐 애를 거의 안 낳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수라에 둘 정도뿐이 그 자녀를 두지를 않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 이런 게 물론 뭐 형제 자매지만 어, 이렇게 그 뭐 머릿수가 풍성한 그런 그 형제 자매 개념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해도 저만 해도 이제 사남매였었는데 이제 형제가 그리고 뭐, 위에 부모님들 보면은 뭐, 보통 뭐, 여섯, 일곱, 뭐, 다 이제 그 시대는 그랬죠. 예, 그때 당시는 또 다산다사라고 해서 많이 낳고 많이 또 죽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적으로도 열악했기 때문에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후진국이 이제 그런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모든 그 조건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그 교육시키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 출산하는 걸 갖다 굉장히 좀 조심하고 꺼려하는 그런 세태가 됐습니다. 음, 하여튼 이 형제자매 이 날 이게 시블링스 데이라고 하죠. 이게 미국 국내에서 그 이제 치르는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뭐 내셔널 시블링스 데이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읽을 거로 보여집니다. 음, 참 뭐 사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듯이 형제자매 간의 어떤 그 우애, 우정, 뭐 애정 이런 것들은 뭐 형제자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엄청난 그 이제 서로 결속력을 갖고 단결력을 만들고 이제 하는 거 우리가 뭐 주변에 살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저 개인주의적이니까 형제자매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닌가. 부모 자식도 몰라보는 어, 그런 그 인간관계 아닌가, 가족관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흔히 하겠지만, 사실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 판단을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의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다는 의미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그 개념의 용어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그래서 뭐 미국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형제자매와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애틋한 정이 있고, 끊을 수 없는 정이 있듯이,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형제자매 날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기념되고 있는 이 형제자매 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자매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물론 뭐 미국에 있어서의 그 공휴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 시블링스 데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공휴일 빼고 나면 거의 매일이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서 할아버지를 알아갖고 제일 오래 그 미국에 있었던 게 보름 정도 있었는데 어, 그 저런 내용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기념일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이 그 일반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와 닿는 그런 그 정서가 깔려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바로 형제 자매 날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날은 1997년부터 이제 기념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그런 기념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역을 한번 볼까요? 클라우디아 에바트. 클라우디아 에바트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빠와 동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클라우디아 에바트라는 이제 그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오빠와 동생을 이제 잃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와 동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블링 스테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날 재단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날을 재단을 만드는 날을 이 정치계에다 이제 요청을 해갖고 그걸 이제 기념일화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날은 4월 10일, 즉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클라우디아 여동생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드는 날과 여동생의 생일이 같았던 거.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 날이 바로 이날이 이제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97년, 그러니까 다음 해부터네요. 미국의 39개 주에서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타를 늘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 거는 자신한테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꼭 이럴 때 발견이 돼요. 어찌됐든 공식적인 기념이 39개 주에서 됐는데 어, 이제 뭐 사람들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엄청 연장이 됐죠.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죠. 시간만 해도 뭐 참 오래 사셨다고 뭐 할아버지 잔치를 하고 이제 10년 더 사시면 칠순 잔치를 하고 고희연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네. 그런 걸 해서 이제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정신 나가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살 날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하고 사는 시간보다 형제 자매 남매하고 관계하면서 사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형제 자매가 같이 쭉 살아갈 거 아니에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 40년 뭐 길게는 뭐 4, 50년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100세까지 산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어느 경우든 형제자매 남매끼리의 서로 뭐 같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지 않더라도 계속 만나게 되죠. 서로 그 이제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고 뭐 일이 있으면 서로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하는 시간이 이제 부모하고 살았던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블링스 데이, 즉 형제 자매의 날이 되면은 뭐 꽃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은 선물, 카드 그리고 같이 밥을 먹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제 갖고 서로 웃고 즐기면서 떠들고 그러면 행복한 날이 이제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글쎄요, 뭐 선물도 좋고 그다음에 식사 좋죠. 꽃을 준다거나 카드를 준다거나 뭐 꽃은 뭐 어느 정도 좀 생활화가 돼 있다고 보이지만 카드를 주는 건 조금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좀 쑥스럽지 않을까요? 뭐 카드를 만들어서 뭐 I love you 뭐 이렇게 써서 형님 존경합니다. 뭐 동생들 사랑해 그렇게 써서 이제 그냥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 문화일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기념일인데 뭐 우리 입장에서도 형제자매 남매가 서로 가까이 지내서 뭐 나쁠 거 없죠. 그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흔히 시블링스 데이가 이제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형제자매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간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했던 외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어, 그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근데 80년대에 이제 입양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집안은 좀 많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도저히 뭐 아이들은 줄줄이 이제 있지 그러니까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다 확인을 얘기지만은 어,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입양을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굉장히 괴롭고 그다음에 그 입양한 애가 다시 이제 엄마라고 찾아왔을 때, 뭐 같은 연락이 됐을 때 정말 그 참 그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괴로움도 있고 또 한편 뭐 기쁨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저 외사촌 여동생이 이제 미국 어, 아이오와주로 이제 입양을 갔는데
뭐 워낙 저 여동생의 어머니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연로하시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미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편안하게 올 만한 저 여동생도 한국에 올 만한 입장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내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면 그냥 꼭 들렸다 이제 하죠. 이제 처음에 이제 어, 제가 이제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첫 만남이죠. 근데 제가 이메일을 이제 갈 때 이제 보냈죠. 뭐 어디서 그럼 만나자 하고. 근데 비행기 도착 시간이 좀 생각한 거하고 달라서 그랬는지 도착 와서 그 이제 짐을 찾아갖고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서로 기다리는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그 조그만 공항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그쪽 양부모하고 같이 왔는데 뭐 혼자만 동양인 얼굴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 비슷한 동양인의 얼굴을 한 사람이 이제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보니까 뭐 맞았죠. 네, 킴이라고. 커진 킴. 제가 그 커진 킴이에요. 그 양부모들도 저를 부를 때 커진 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양부모 하여튼 이제 집을 갔죠. 가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래서 잘 키웠더라고요. 근데 그 양부모가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국 여자아이를 둘을 입양을 했는데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제 외사촌 여동생이 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서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상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보니까 뭐 영어 발음이 뭐 다들 뭐 원어 발음이죠. 뭐 저야 콩글리시지만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지금 자꾸 느낌이 얼굴에서 자꾸 한국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 그랬더니 자기도 서울에서 입양이 돼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입양 이제 둘 한 거를 그때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미국사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입양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너는 입양을 했다라고 이게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근데 또 뭐 얘기를 안 해도 그렇지 너무나 그 외모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노란 머리에 이 서양인 얼굴을 부모가 하고 있는데 딸이면서 자매는 너무 뭐 머리는 까맣고 생긴 모양이 전혀 뭐 동양인하고 비슷하고 피부 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다 자매라고, 시블링이잖아요, 지금 시블링. 자매라고는 하지만은, 어, 그 언니하고 제 그 외사촌 여동생하고 같은 입양하는데, 그 정말 그 같은 핏줄이 아닌데, 생물학적으로 핏줄이 다르잖아요. 근데 정말 형제자매 같은 느낌이 있을까? 정말 피를 나눈 그런, 것 같은 감정이 있을까? 사실 전 느낌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이제 작은 선물, 그러니까 좀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선물을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하나씩 사다가 이제 뭐 양부모한테는 좀 큰 거 해서 드리고, 어, 그, 여동생하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의 언니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데, 뭐 둘은 뭐 서로 경쟁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생은 동생대로 안타깝지만, 그 언니라고 하는 그 입양아도 참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그래도 핏줄을 찾아서 뭐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조카가 이렇게 응? 사촌 그러니까 오빠죠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참 미국을 찾아와주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출장 갈 때마다 들리니까 거의 매년 들리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못 갔는데 그 언니 입장에서는 언니 이름이 사라인데
그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게 가면 그게 보여요, 눈에. 그래서 인제 참은 내가 진짜 피를 나는 오빠는 아니지만 뭐 총수로 따지자면 오빠잖아요. 그래서 좀 살갑게 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그 남편이 몸이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 갖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연락도 뜸하고 그랬는데 그 참 시블링스 데이 형제자매 남매라고 하지만 참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 어떨까 좀 가슴에 와 닿질 않네요 바로. 하여튼 오늘이 인제 형제자매 날이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뭐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형제자매 간의 깊은 우애와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핵가족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어 시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도 뭐 있는 경우도 뭐 하나 있고 둘 정도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홀로 인제 뭐 외아들이 됐든 뭐 외동딸이 됐든 그렇게 인제 하나만 키우는 인제 가정이 많은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사촌끼리라도 가깝게 지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사촌이기 때문에 한치 건너듯이라고 또 느낌이 또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끼리도 사실은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겠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연락도 좀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고 뭐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느낌이 인제 달리 오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형님한테 막 불평불만을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이제는 형님이 제일 어른이구나. 응?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가급적이면 말도 조심하고 네 그러는데 어 뭐 형 입장에서 봤을 때 동생들도 다 막 그렇겠죠. 예. 하여튼 그런 깊은 우애와 사랑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오늘 뭐 미국의 기념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전화라도 한번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막 쓰다듬어 주고 있죠. 예. 예. 김정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